네, 안녕하십니까. 퍼드 인베스트먼트의 제이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바이오 계속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바이오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스터디 할 수 있을 때 빡세게 일단 해 봐야 되니까 오늘은 큐로셀이란 회사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데려왔고요. 주요 핵심 아이디어는 임상 데이터가 공시로 떴었습니다. 떴었고 최근에 또 좋은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일단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서 국내의 시장을 얘가 좀 경쟁력 대비 가져올 수 있을 만하다. 그리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지역적 한계가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는 약물 대비 좀 국내에서 하는 게 혜자가 좀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 스케줄링을 단축해 주는, 이게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이오에 있어서 인제 판매가 언제부터 이익이 찍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최근에 허가나 평가, 약가 협상까지 병행 시범 사업에 선정이 돼서 300일 이상 거의 1년 넘게도 걸리던 판매까지, 걸리던 게 좀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큐로셀 발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 한 장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큐로셀에서 개발한 게 암발셀입니다. 암발셀이 이 CART 치료제라고 하는데, 킴리아라고 우리가 림프종 암에 쓰는 CART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성능도 더 좋고 부작용도 좀 적고 약값도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돼서 요 시장을 좀 대체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랑 해외랑 좀 나눠져서 있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거는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가 품목 허가 후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인제 매출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임상 이상이 끝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아이디어 한 듯 이제 병행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빠르게 발생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추정치야 뭐 현재 있는 대략적인 환자 수, 그리고 예상 약값, 그게 곱하면 이제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OPM 추정치로 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나오는데, IRC의 대표이사님께서 하셨던 코멘트를 인제 따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임상 이상부터 상급병원 6 곳하고 설계부터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이거 판매처를 구하고 하는 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쪼금 주가의 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리적인 한계는, 이게 약을 만드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사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 이 CAR-T 치료제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장에 인제 CMO 매출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지금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 기술을 굉장히 탐내하는 기업들이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이제 하는 거를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판매될 때마다 로열티 꽂히는 구조로서 그때 되면은 인제 매출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질 거라서 약간 이 기업이 주목을 받았을 때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다음 쪼끔 상세한 내용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계속 뭐 CAR-T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암세포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쪼금 간략하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의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인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면역 세포를 T세포라는 거를 추출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뒤에 나와 있는 건데, 요 환자와 이 CAR-T 투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이클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자한테 뭔가 채취를 해 가지고 제조를 한 다음에 품질 검사하고 투약한다. 예, 요 사이클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인제 기간이 사실 핵심이라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약이구나.
항암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출하고 그 유전자를 만들고 뭐 배양해서 주입한다. 요런 방식의 치료법인데 요게 인제 특징이 쪼금 있습니다. 다른 암세포들 치료제랑 다르게 환자 개인한테 이거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화된 개인의 치료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강력하겠죠. 예. 혈액암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걸 한 번 투입하면 계속 이게 꾸준히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한 방짜리입니다. 약값이 엄청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효과가 그만큼 높은 이제 항암제이기 때문에 일회성 투여하는 약이고요. 적용 질환이 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뭐 요렇게 암종을 적어 놨는데 대부분 인제 골수암이나 림프 혈액암 쪽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드리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항암제가 항암 치료 기간 중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기 거의 끝자락에 가시는 분들이 투여하는 그런 약들이고요. 이게 한 번에 치료받으면 어 완전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이 보이는 정말 마지막에 희망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고요. 매우 비쌉니다. 뭐 4억 근데 보험 적용하면 뭐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써 놨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겠죠. 그리고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고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약의 경우는 효과가 강력할수록 부작용도 똑같이 비례적으로 강력하다. 막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혈액암 외에 고형 일반적인 뭐 우리 뭐 간암 이런 거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혈액암이나 골수암 이 정도에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 이런 임상 시험은 이미 끝났고 허가, 평가, 뭐 약과 협상까지 병행 사업으로 해서 빠르게 스케줄이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 항암제 시장이 약간 이 IR 자료에서는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더 좋은 약으로 세대가 바뀌는 느낌을 했는데 사실 용처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 항암제 쓰는 요 항암제 쓰는 시장 그리고 면역 항암제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 쓰거나 CAR-T 치료제 쓰거나 요게 단계가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앞서 다른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해 본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발전하는 신규 세대라기보다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RT 뭐 당연히 전방 시장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 이 DLBCL이 이게 림프종 환자들 주로 이 약이 투여되는 환자들인데 타겟으로 하는 적응증이 요 BLDCL이라고 하는 비세포 림프종 요런 쪽입니다. 그래서 국내나 뭐 몇백 명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말 그대로 뭐 전망이긴 하지만 이게 나날이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시장이 좀 큽니다, 생각보다. 이쪽에서도 수요가 좀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약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해외 뭐 돈 많은 부자들은 엄청난 약값을 감당하고도 이렇게 해외의 서양 쪽에 있는 약을 갖다가 쓰지만 그렇지 못한 인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약을 투여하기 위한. 그래서 국내에서 요 CAR-T 치료제가 된다면 쪼끔 해외 시장을 좀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중국이나 인도까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치료제 시장이 제가 아까 마지막에 쓴다고 말씀드린 게 1 차, 2 차, 3차 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 차에서는 뭐 항화암요법을 쓰고 2 차에서는 뭐 고용량 화암요법 뭐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 제가 말하는데 말도 좀 어려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CAR-T 세포 치료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료 방법에서 완전 관여율이 40% 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어 약값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조그만 뭐 200 명, 300 명만 맞춰도 이 매출이 거의 뭐 1,000억 단위가 예상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들어와 있는 치료제는 킴리아 하나뿐인 이유는 나중에 인제 질문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브레안지나 에스카타는 24년 2월 올해 이 임상 신청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두 개는. 그래서 완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건 킴리아 하나뿐이고요. 얘네 두 개는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발셀이랑 같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요거 두 개를 쓸 일이 있을까?'라는 이유가 들죠. 예, 완전 관해율만 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완전 관해율만 봐도 객관적으로 17% 라는 수치 자체가 확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약값이 이게 뭐 10억 이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 예상으로는 4억 으로 잡긴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것만 봐도 안발세를 쓸 거고, 그리고 투약에 필요한 시간, 마지막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 킴리아나 브레안즈나 엑스까지 쓰려면 제가 아까 첫 장에 보여드린 요거 환자한테서 면역 세포를 채취해서 갖다 줘야 돼요, 이걸 만들려면. 그러면 나한테 이 세포 뽑아서 제조업체에 보낸 다음에 그거를 품질 검사까지 다 말려서 오는데 보통 한 달,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근데 내일 모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한 달 기다릴래, 보름 기다릴래 하려면 보름 만에 하는 거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게 큰, 아무래도 이 약을 결정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당연히 관해율이나 성능도 좋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바스의 경쟁력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뭐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아까 말한 완전 관해에 도달한 비율 TRR이 67%,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 월R은 13%. 웬만해서는 인제 반응을 한다는 얘기고요. 통계적 이윤 확보했다라는 인제 공시에 나온 겁니다. 요건 공시를 해서 알려줬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또 중요하긴 한데 3 등급 이상의 신경독성의 3.8%. 이게 이제 어 킴리아하고 쪼금 비교를 자기네들이 했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킴리아 같은 경우는 23% 하고 11% 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3.8% 11%. 그리고 그리고 앞에는 이게 8.9% 인데 8.9%와 23%, 그리고 3.8%와 11%. 예. 이거는 뭐 숫자 비교라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효과도 높고 부작용도 낮다. 그리고 빨리 만든다. 빨리 투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이 해외에 있는 킴리아하고 국내에서 바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제 크로셀이 일단 1 차적으로 국내 시장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치료제를 적시에 사용하도록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에서도 어 저도 이 암에 대해서 인제 조사하면서 스터디하면서 알겠지만 뭐 DLBCL이라고도 하고 뭐 크게는 LBCL이라고 하는데, LBCL이 암 진행 질환이 빠른데 뭐 암 발생 인제 처방 대사는 3차 치료 이상 인제 말기암이다 보니까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기간으로 인해서 이 약을 조달하는 지리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 판매이익이 25년 하반기부터는 시작돼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요 암발셀이라는 약에다가 인제 점점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당연히 인제 대상도 확대하고 적응증도 확대하면서 이제 허가신청 판매를 하면서 약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병종들을 늘려 나가는 거죠, 적응증 확대라는 게. 예. 그래서 뭐 밑에 이런 병명을 썼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약을 쓸 수 있는 병을 점점 늘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응증 적극적으로 인제 활용한다. 예, 매출처를 확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인제 "주가 이거 나오면 폭발한다."라고 하는 게 이머징 국가들의 기술 협의입니다. 요거는 회사 측에서 막 이렇게 공적으로 막 기사 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조사하면서 어 안 거지만 일단은 GMP 생산 시설이 자체 생산 시설이 큐로셀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약 좀 만들어 줘." 해 가지고 CMO 매출을 발생시켜서 인제 가까운 중국 시장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들 팔 수 있다는 거죠. 중국 환자에서 T세포 뽑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인제 약 만들어 가지고 바로 보내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거의 뭐 반나절 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행기도 뭐든. 네. 인제 외국이나 서양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지만 중국까지는 워낙 인제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GMP 시설이 있기 때문에 뭐 CMO 매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 그렇다 보니까 인제 인도나 중국 시장에서 있는 회사들이 이 기술 수출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계약 상대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연내라는 게 아마 인제 내년일 것 같은데, 내년에 요 계약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주가의 촉매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 결국은 국내에서 파는 거는 크게 걱정이 없고요. 대신에 이게 환자가 몇 명이나 빨리 이 수치를 달성할까. 25년 하반기에 인제 투여를 시작할 텐데, 그게 뭐 큐로셀이 100% 바로 한 번에 다 먹을 거다, 요런 거는 컨셉이 아니고 일단 50% 보고 있습니다. 50%. 컨센에서도 한 50% 보는 것 같고요. 전체 이 환자 중에 50%가 큐로셀 거를 맞을 거고, 나머지는 기존의 킴력 거를 맞을 거다, 뭐 이렇게 일단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나 매출터 요건 다 돼 있고, 해외 같은 것도 좀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심플하죠. 생각보다 바이오지만 이미 임상 결과도 다 나와 있고 생산 시설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매출액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IPO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IPO 할 때 이 밸류들이 다 이미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주가가 더 가려면 해외에 대한 이슈가 한번 터지는 게 맞거든요. 해외에 대한 이슈가 터지는 거를 사실 기대하면서 우린 이 자리에서 사는 거고, 대신에 요 국내에서 치료가 하반기부터 매출 발생하고 이게 실제로 하나씩 이루어질수록 주가는 반응을 하기는 하겠죠. 요거는 인제 아직 불확실한 얘기고, 그거에 대한 할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할인이 쪼끔씩 제거되면서 주가는 쪼금씩 상승하다가 이제 뭐 해외가 나오면 터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매출 추정을 한 게, 요 환자의 안발세 사용량 요 40, 317, 419 요게 환자 수입니다. 투여하는 환자 수. 25 년도에 40 명. 이 하반기부터니까 작습니다, 처음엔. 26 년도에 300명 이상, 27 년도에 400 명, 뭐 이렇게 추정을 내놨고, 이 사람들이 안발세 투여를 했을 때에 인제 매출액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투여가 올라가는 속도는 이미 이 시장 한국 시장에 어느 정도 다 캐파가 이 찬 숫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막 숫자가 뭐 300 명인데 갑자기 26 년도에 400명 투여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정적으로 약간 뭐랄까 SKU 바이오밥처럼 일단 판매만 잘 되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인제 해외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IPO는 뭐 다 그렇다시피 그 쪼끔 공격적인 이 매출이나 이런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안발셀 판매 시작하고 나서 이 킴리아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잡아가느냐, 그게 일단 첫 번째 결정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멀티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뭐 이미 이게 매출이 갑자기 확 늘어나려면 해외가 붙냐 안 붙냐, 이게 제일 큰 뻥튀기 점이라서 그 중간중간 나오는 이벤트 가지고 좀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처음에 VC가 투자로 들어온 매수 단가로 생각을 해 보면, 계산을 해서 봤을 때 2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냥 '무조건 줍는다.' 생각을 하고, 2만 5천 원 수준이다. 그러면 좀 모아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2만 원 후반대까지 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리스크인데요. 리스크는 뭐 바이오 예 뭐 임상시험 생산 구축 뭐 통해 이미 1,058억 을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VC 지분이 역시나 높은 편이고요. 뭐 돈을 많이 끌어다 써다 보니까. 그리고 1 개월 매각 물량 제한 설정 있었는데 1 개월짜리는 끝났습니다. 네 그 뒤에 좀 더 있지만 그거 비중이 인제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47% 중에 41%가 이미 기간은 지났거든요. 네. 시장에 그 물량들이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바로 풀렸다고 지금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스케줄이 얼마 안 남아서 안 팔고 있는 것 같고요. 공모가 2만 원에서 지금 3만 원 거의 다 돼 있는데 이미 수익점이긴 하지만 쪼끔 더 이벤트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더 지금 exit 시점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까지 여기까지 네 큐로셀이었습니다.